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한 제약 바이오 산업. 제약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 속에서 제약 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인데요. 우리나라가 제약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 협회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빠르게 발전한 산업이 있다면 제약 바이오 분야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의약품 연구와 개발에 힘을 쏟으며 제약 바이오 산업은 급성장했습니다. 네, 우리 정부도 제약 바이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또 육성하겠다는 입장 밝혔습니다. 제약 바이오 산업의 성공적인 도약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 협회장과 함께하도록 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취임하신 지 한 달 좀 지난 것 같아요. 한 달 지났습니다. 예. 네. 한 달 동안 좀 어디에 방점을 좀 찍어 보셨나요? 부임하자마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도 참석했는데 그 주요 포인트는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산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키우겠다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에 같이 동참하면서 저희 산업계에도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뒷받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준비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난 3년 동안 정말 급성장했습니다. 국민들도 많은 응원을 보냈고요. 현장에서는 어떻게 좀 실감이 되시는지요? 굉장히 큰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때 전부 다 아시겠지만 그전에는 이제 몸이 불편한 분들 위주의 환자들의 문제로 건강을 생각했다 그러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게 전 인류의 문제이자 그렇죠. 예. 우리나라 전 국민의 문제로 인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백신이나 치료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밖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 산업계와 정부에서도 발빠르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큰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하신 그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한 국가 우리나라가 세 번째인데 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이런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겁니까? 백신과 치료제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발한 국가가 세 번째이기 때문에 예. 그 수준으로 보면 굉장히 앞서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그 제품들이 실제 이 환자들한테 사용되느냐 하는 문제는 또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이 사용된 것은 주로 외국의 제품들이 많이 사용된 측면은 있지만 저희 국가에서 그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어냈다는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예. 저희들이 그만큼 제약바이오 산업이 그만큼 발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제약 바이오 산업 투자 규모랄까요? 이제 해외와 비교해서 현재 어떤 수준에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R&D 같은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흔히. 네. 저희들이 R&D는 한 2.5조 원 정도. 근데 그것은 다국적 제약사들에 비해서는 좀 규모가 작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예. 시장 시장 규모도 약 21년 기준으로 21조 정도 되는데 세계 시장이 1,660조 정도를 보고 있으니까 한 1.7% 순위로 보면 13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저희들이 조금 더 나가야 될 길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이제 제약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려고 많은 애를 네. 쓰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내놓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좀 도움이 많이 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28일 날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는 제약바이오 산업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를 영빈관에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셨는데 네. 거기에 우리나라 블록버스터급의 신약을 2개 27년까지 개발하겠다. 또 제약바이오 기업의 50대 기업에 들어가는 회사 개수를 3개까지 늘리겠다 하는 등의 원대한 목표를 일단 세워놓고 있고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총리실 소속으로 디지털 바이오 헬스 혁신위원회를 구축하겠다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분야에서는 이게 관련된 분야가 굉장히 폭이 넓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종합해서 조정하고 나갈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위원회를 중심으로 가버넌스 체계가 좀 갖춰진다면 앞에 얘기한 그런 정책들이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또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말고 다른 전염병, 다른 바이러스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좀 불안감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이런 상황에 대비하려면 좀 어떤 준비가?
저희들이 이번에 코로나19에 대비한 것 같은 노력을 계속 경주해야 되겠죠. 일부는 뭐 코로나19가 이제 엔데믹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경계심을 늦춰도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많은 역학자들의 얘기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코로나19와 같은 비슷한 감염병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준비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 그런 상황이 올 때 좀 더 빠르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계속 꾸준히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아까 얘기한 그런 정책적인 것과 더불어서 저희 산업계에서도 많은 준비를 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디지털 전환 이야기 좀 해볼 건데 거의 모든 산업에서 이런 전환이 이루어지고 네. 있어요. 특히나 제약바이오 산업에서는 속도가 좀 빠른 것도 같은데 지금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굉장히 빠른 디지털 전환과 바이오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도 그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고 있는데 예. 생산하는 것부터 영업까지 무슨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네.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AI를 통한 신약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 보통 신약 개발이라고 그러면 흔히들 얘기하기를 한 15년 걸리고 돈은 한 1조 원 정도가 들고 그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0.01%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AI를 통해서 후보 물질을 개발하고 임상 시험을 하고 하는 과정을 한 반 정도로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가에서도 산업계에서 이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 예. 이쪽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제약회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그러한 것에 노력을 할 뿐더러 저희 협회에서도 AI를 통한 신약 개발에 관한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만들어서 산업계와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한국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연합회를 결성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관련해서 좀 이야기가 있는 건가요? 6개 단체가 연합을 해서 우리 제약바이오 산업이 디지털 전환하는 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의 노력을 공동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최근에 결성을 했고요. 지난달에 1차 포럼을 했고 한 2달에 한 번씩 포럼을 하면서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고 산업계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뿐만 아니고 CMO, 뭐 CDMO 여기에도 네. 굉장히 좀 주력한다고 들었었는데 이런 위탁 생산 같은 거에 주목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주로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위탁 생산 또는 이제 위탁 개발 생산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그게 저희 국가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 백신 생산이라든지 치료제 생산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에서 개발한 거를 여기서 위탁 생산을 많이 했고요. 예. 그런 것들이 초기에 투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품질의 의약품을 CMO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닌데 예. 저희 산업계가 그런 것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것들이 많이 생산이 됐고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것도 지금 인천 송도가 네. 전 세계 1위 도시입니다. CMO 관련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지난 2월에요. 정부가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 국가로 도약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5개년 종합계획도 내놓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네. 대해서 회장님은 좀 어떻게 평가해요? 그 아까 말씀드린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 이어서 제약바이오 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까 얘기한 신시장 창출 전략과 비슷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화하겠다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번 기회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목표 연도가 전부 다 27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부터 4년 뒤인데 그러한 계획들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바쁘다. 저희 산업계도 준비를 할 테니까 정부도 좀 더 속도를 내줬으면 하는 예. 바람을 산업계는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바이오 헬스 혁신위원회가 설치됐다고 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됐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네. 산업계에서 계속 주장하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드디어 설치가 됐는데요. 네. 굉장히 좀 바로 이제 실행만을 앞두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오랫동안 주장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그 계획이 발표가 돼서 저희 산업계는 매우 반갑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 사실은 지금부터 준비해서 발족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아직 발족된 단계는 아니고 네.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필요한 준비나 이런 것들을 좀 신속하게 해서 발족시키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또 하나 나타난 현상이 필수 의약품들 선진국에서도요. 이게 품귀 현상, 부족한 현상이 빚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의 이런 의약품 자급률 정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우리나라가 산업이 발달해서 완제 의약품은 한 80% 정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완제 의약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 의약품 또한 매우 중요한데 원료 의약품의 자급률은 최근 한 5년 동안 한 24% 정도로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이전에 국제적인 공급망이 분업 체계로서 잘 형성돼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코로나19 사태 같은 때 보듯이 공급량이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저희들이 원료 의약품에 대한 자금률이 떨어지면 아주 필수적인 의약품을 국민들한테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원료 의약품 자금률을 좀 높여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같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자금률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연구 개발일 거예요. 어느 산업이나 마찬가지로. 네네. 그런데 이게 기업 스스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정부가 도와주면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네네네. 측면이 네, 있어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게 좀 기대하는 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크게 바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금액도 금액이지만 그 지원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전과는 좀 다른 좀 획기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GDP 대비 R&D 비중은 굉장히 높은 국가입니다. 예. 하지만 절대액으로 보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원하는 방법이 여러 부처로 책임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네.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발전계획에도 그 미국 NIH에서 하는 알파 H라고 고등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분야에 아주 핵심적으로 지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도입하겠다라고 예. 발표를 이미 했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도 좀 혁신을 해주시면 훨씬 집중해서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과 또 국민의 응원을 바탕으로 해서 제약 네네. 바이오 산업이 또 한 번 또 단계를 또 도약을 해야 될 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예, 전해주시죠. 그동안에도 저희 제약바이오 산업에 국민들께서 관심을 부어주셔서 이만큼 발전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물이 끓기 직전에 물이 100도가 돼야 끓지 않습니까? 네. 한 90도까지는 오지 않았는가 싶은데 저희들 산업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국민과 정부에서 좀 더 혁신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예. 저희 산업계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계의 수건이었던 컨트롤 타워 설치가 이제 드디어 윤곽이 잡혔죠. 제약바이오 산업을 육성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느껴집니다. 정부의 이번 정책이 글로벌 제약바이오 중심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산업계 성장 목표의 날개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협회장님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